네, 안녕하세요. 웰스타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황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이고요. 네, 뭐 요즘 뭐 제가 뭐 많이 다뤄드리고는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판도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죠. 네, 지난주부터 뭔가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새로 나온 소식, 해리스가 하루 만에, 그렇죠? 미국의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나서 네, 뭐 이제는 뭐 정식 후보가 이제 될락 말락 거의 다 됐죠. 예, 그런 상황에서 네, 설문조사를 했더니 오차 범위 내 무죄, 그죠?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좋아하실 분들은 좋아하시고 뭐 긴가민가 대부분 긴가민가 하시고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죠? 그렇지만 네, 그 해리스 입장에서는 물론 이분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좀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똑똑하죠. 건강합니다. 네, 그렇죠. 요게 이렇게 바이든이 이제 지지한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요거 오차범위의 우세는, 이거는 뭐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과거 대선의 결과를 봤을 때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네, 가상 대결에서, 그렇죠? 뭐, 양자 또는 뭐, 삼자 대결로 갈 수도 있고요. 요거는 뭐, 항상 좀 변화무쌍하지만,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 그렇죠? 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이 양당이 굉장히 거대 양당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뭐, 한국도 사실은 이런 시스템을, 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뭐,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예,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또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양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뭐 미국은 이렇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죠, 가장 최근인 거죠. 했더니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귀에 총상을 입으면서 뭔가 이제 뭐 끝났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제 바이든이 뭔가 신의 한 수를 두었죠. 그리고 역시 카멜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 제가 마켓 인사이트에서도 보여드렸죠. 그게 바로 다 이전에도 사실 트럼프랑 대선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본인 바이든의 뭔가 이제 보완하는 것도 있지만 트럼프에 대한 어떤 대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 뭐 이거 하나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만큼 분위기가 예상 밖으로 뜨겁다.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음. 그렇지만 요거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이전에 누가 있었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대통령이 되고 둘 다 정치인이다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도 민주당에서 오바마의 뒤를 이어서 대선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트럼프가 됐죠. 그래서 근데 이 투표율, 그러니까 이게 사람 숫자로 따지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뭡니까? 표를 많이 얻으면, 그죠? 많은 사람들한테 표를 얻으면 우리는 이기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면 47.7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트럼프는 47.5. 숫자만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 거였지만 미국은 뭐다? 네, 이 선거제도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지역의 표를 선거인단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선거인단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주에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이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가 훨씬 더 앞섰어요. 이런 사례가 그 엘고어 때도 있었고, 이상하게 이런 거는 공화당이 좀 더 잘하네요, 그죠? 엘고어도 사실 민주당 클린턴 다음에 엘고어였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지금 뭐 해리스가 조금 앞선다고 해도 이거를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게
뭐 이제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뭐 긴가민가 하신 분도 많으실 거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 제가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 5차 범위 밖에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만 그나마 조금 안심할 수 있다. 이번 선거 끝까지 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지금 일단은 근데 이제 완전히 네,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해리스의 어떤 돌풍이 매섭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마켓 인사이트를 통해서 그죠? 미국 대선 판세 분석 2부에서 바이든이 사퇴하고 나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뭐 저도 사실은 트럼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아, 의사당 폭동 사건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이분의 유죄 무죄를 가릴 수 있는 상황은 분명 아니고요. 그럼 물론 법원에서 가려져야 될 상황이지만 우리가 사실 미국의 민주 정치 제도 모든 제도를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에서는 의회에서 의원끼리 몸싸움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 뭐 과거에 오물투척 사건도 있고 막 하긴 했었지만 폭도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의회를 점검하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트럼프의 어떤 기질상 누구한테 지는 거 싫어하고요. 근데 좀 사실은 이런 것이 좀 뭐 굉장히 저도 그 당시에 좀 충격이었었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일도 일이겠지만 저는 뭐 그런 어떤 의회 폭동 사건에서 물론 법적인 유무죄는 법원에서 가려져야 되지만 책임에서 멀어질 수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물론 뭐 우리나라 뭐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미국을 바라봤을 때 어떤 민주주의, 헌법, 정치, 제도 이것에 대한 서로에 대한 존중. 근데 트럼프 때에서는 이것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그래서 해리스로 이렇게 그 바이든이 해리스한테 지지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이제 건강상 어려우니까 이제 해리스를 밀어줬죠. 그런 데는 그런 대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렇죠. 빠르게 결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것은 그 책임은 이거는 피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뭐 할 말 있으신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뭐 어떤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번 주 PC 결과가 기다려지고 있고요. 금요일입니다. 26일입니다. 그러고 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바이든 사태 이후로 그리고 해리스로 결집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트럼프를 앞선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불확실성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치적인 요소도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해요.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하고요. 왜냐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은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죠. 우리 아시죠, 다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개별 기업의 어떤 실적 요것을 무시할 수는 또 없죠. 개별 기업들의 실적. 그래서 지난밤 나스닥의 선물이 나스닥이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역시 뭐 테슬라라든지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는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는 뭐 조금 약간 올라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4.2 정도에서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 시외로 7%, 그죠? 장 내에서도 2%, 도합 9% 정도 하락인데, 네, 역시 뭐 실적을 외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테슬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전기차 아무리 테슬라가 잘해도 일단은 마켓 쉐어
50% 이상을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이제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많이 또 진출하고 있죠. 이렇게 시장은 확대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긴 어렵다. 한마디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테슬라가 결국에는 가격 인하하면은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물론 뭐 트럼프를 지지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심리적인 거지 기업 실적에 크게 영향 끼치는 건 아니죠.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전기차 외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뭐 X 스페이스 요거에 대한 어떤 뭐 어떤 저 편의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작용을 끼칠 수 있지만 근데 이거는 뭐 트럼프가 아니라 그 현재 뭐그 민주당 내에서도 그거는 저 앞으로 그 산업을 뭐 방해할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랑 친하다 안 친하다 이거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죠. 그거는 좀 약화된 모습이고요. 오히려 더 밉게 보일 수도 있겠죠. 사실 뭐 트럼프와 해리스의 구도는 물론 남성과 여성도 있지만 백인과 유색인종 이런 점도 있고 어찌 보면 트럼프의 어떤 가장 취약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사법 리스크 이런 점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없죠. 분명히 해리스는 그 부분을 파고들 것이고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에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을 전하는데 그냥 뭐 인기 투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물론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는 사실은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뭐 이제는 솔직히 트럼프 재미도 없어요. 이제는 뭐 예전 같지도 않고 솔직히 해리스가 훨씬 더 재밌죠. 요즘 뭐 그 코코넛 막 위에 올라오는 거 보면 보다 보면 막 자지러집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유쾌한 사람이었나. 그렇지만 또 법에 있어서 공정에 있어서는 또 아주 검사로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뭐 일단 건강하고 스마트하고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보면 볼수록 물론 뭐 호불호는 당연히 있습니다. 무조건 모두가 다 좋아할 수는 없죠. 웃음소리도 뭐 호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뭐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뭐 호불호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실적 얘기하다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정치인들하고 친해져서 좋을 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가는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유가가 내려오는 게 좋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뭐 헤즈볼라, 이스라엘하고 후티 반군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하지 않을까 했는데 크게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역시 이란의 대통령이 계약파가 되니까 이게 뭐 크게 확전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결정적으로 뭐 헤즈볼라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조금 요즘 뭐 유정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뭐 예멘도 그렇고 후티도 그렇고 그렇게 뭐 산유국으로서의 그런 거 없기 때문에 크게 영향 끼치고 있지는 않다. 그렇죠? 결정적인 건 이란인데 이란의 계엄파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뭐 안정적이다.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형 그래서 니케이가 지금 이제 사실 이거 그쵸 이게 트럼프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아니 모른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거 뭔가 이게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해리스가 뭐 앞섰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압도적인 건 아직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일부입니다. 일부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는 아직도 좀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죠. 이게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뭐 그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가 되는 줄 알고 다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뭐가 좀 바뀌고 뭔가 이제 이게 혼란이 온다란 거죠. 대만은 이거는 어제 겁니다. 오늘 휴장인 거고요,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다들 막 오리무중입니다. 저는 뭐 그 월요일 날 저녁에 마케팅 사이트 올려드리면서 이게 보니까 저는 인물 분석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저도 뭐 웬만해서 좀 사람들을 많은 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 해리스가 말하죠. 나는
트럼프 타입을 알아. 그죠? 사실 트럼프도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양반은 정말 모든 명예와 부를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불만은 제일 많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도 마치 자기가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듯한, 그죠? 미국의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 솔직히 싶기도 하고. 아니, 그런 마인드면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일단은 근데 트럼프가 굉장히 노련한 건 뭐다? 이분은 사업가 기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냥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알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여태까지 온 겁니다. 예,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죠. 예. 해리스 입장에서도 물론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테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트럼프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해리스도 보니까 정말 여장고입니다. 전사 기질이 있어요. 첫 유세를 트럼프가 대선 후보 수락을 했던 밀워키를 가가지고 바로 그냥 그쵸. 거기는 밀워키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막 진짜 뭔가 이제 대관식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을 텐데, 거기를 바로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벌써 트럼프 타입 알아. 그죠? 내가 트럼프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이제 하여튼, 네, 보는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당연히 재미로 끝나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흥미진진하다.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까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압도적인 승리를 하기는 어렵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해리스가 조금 안심하려면 압도적인 승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코스피는요, 그죠? 장초반에 좀 막 흔들었어요. 그죠? 근데 양봉이죠? 62선에서 또 한번 흔들어졌는데, 갑자기 장초반에 삼성전자를 2%까지 내려 찍으면서 마치 뭔 일이 있는 것처럼, 별거 없었거든요? 삼성전자에 관련돼서는 여전히 테스트 중이다 이거였습니다. 여전히 테스트 중이다. 아니 이거 우리가 모르고 있나요? 근데 그게 하락할 이유가 되나요? 단지 이것은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갑자기 해리스가 좀 역전했대. 그러면서 바뀌나? 그쵸? 요럴 때 갑자기 한번 흔들어 주죠. 흔들어 주는 겁니다. 네. 흔들어 주는 이유는 또 있지만. 그리고 코스닥은 좀 강세입니다. 역시 지금 트럼프가 되면 제일 안 좋은 게 친환경 쪽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악의 지금 2차 전지가 너무 바닥이죠. 그죠? 그래서 언제 돌아서나. 저도 이제 어제 또 말씀드렸어요. 동티전이 가장 어둡다. 지금은 지금은 솔직히 손절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죠. 지금은 버티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역시 해리스가 얼마나 선전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2차 전지는 좀 작은 섹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확실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리스가 이거 한번 조사해서 우세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압도적인 승리. 야 이거는 뭘 봐도 클린턴이 이제 울면서 사퇴하겠네. 요 정도까지 돼야 물론 그 전에 미리 움직이겠지만, 그 정도까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트럼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네.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어쨌든 미국의 정치, 헌정사에 있어서 정말 충격적인, 저한테도 사실은 충격적인 사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폭도들이 난동해가지고 그게 그냥 난동만 한 게 아니라 그때 인명 한 6명 죽었어요. 작은 사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이거는 어떻게든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좀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존중합니다. 그리고요, 어쨌든 이제 매동을 보면, 어쨌든 아침에 삼성전자, 엔비디아 아직 테스트 중이다 이거는 아니 새로운 얘기도 아닌데, 이게 아침에 일단 찍어 눌렀죠. 이게 뭔가 변화가 생기면 일단은
일단은 뭐 던지고 봅니다. 그죠? 음. 그러고 나서 선물은 약간 좀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이게 보통 이제 기관들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마치 이게 뭔가 안 좋은 일인 거,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도 본인들이 구분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던지고, 그 다음에 추이를 보는 거죠. 일단은 던졌으면 오히려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그죠? 들어 올리면 반대로 내려갈 확률이 높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반대죠. 그래서 이제 현물 보면은 이제 어제 매수 오늘 매도 왔다 갔다 하죠.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연기금은 들어와요. 여기는 조금 믿을 수가 있네. 그죠? 연기금은 그래도 들어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조금은 이제 어차피 뭐 바닥까지 내려온 것도 있고, 이제는 다시 들어가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선물, 좀 매도가 더 많았죠. 어쨌든 일단 뭐 트럼프가 되면 우리 증시는 이렇게 좋진 않으니까 그렇게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더 확실해지려면 해리스가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 진짜 트럼프가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대선 포기할게요. 그죠? 감옥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좀 편파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 개인 생각인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침에 2%까지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던 이게 원래 이제 그 우리 증시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내려가면 내려가는 이제 그 관성에 의해서 한번 더 내려가긴 하는데 이게 사실 뭐 별 뉴스도 아니었는데 그죠? 한번 쭉 한번 밑으로 빼고 나서 지금 양봉으로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의도적인 거죠. 그래서 왜 의도적인가라고 봤을 때, 뭐 밑으로 떨어지면 뭔가 큰일 있나, 그거 손절 나오면 이제 그거 받아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그래도 뭐 샀다 팔았다 요즘 뭐 이러고 있죠. 근데 이거보다는 이제 곧버스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두 배수. 그래서 지금 뭐 곧버스가 이게 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그죠? 60일선에서 이제 여기서 아침에 삼성전자가 2% 빠지면 당연히 곧버스는 그만큼 더 올라가겠죠. 그죠? 아침에 쭉 올라가더니 결국에는 이제 음봉입니다. 그죠? 사실은 이제 곧버스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보통 기관들은 이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지수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기관들의 어떤 수작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해리스가 이제 민주당 해리스는 바이든의 정책을 승계하는 입장이죠. 그리고 뭐 같이 어차피 뭐 대통령 부통령으로 같이 해왔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해리스는 뭐 이제는 전임자가 되겠죠. 물론 바이든에 대해서 굉장히 뭐 4년만 일했지만 뭐 8년 동안 연임한 거 이상으로 잘했다. 굉장히 좀 칭찬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은 굉장히 감싸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트럼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활달하고 이런 거하고 좀 바뀌죠. 그래서 트럼프 타입 잘 안다. 그죠? 많이 상대해봤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제가 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뭐 제가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만 의회 요거는 저는 요거 하나는 좀 말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정치제도 물론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제도도 많이 보고 배우는데 이거는 과연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그죠? 누구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자체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해리스가 조금 앞서는 것 같으니 그쵸? 친환경 역시나 친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집이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굉장히 경치 좋고 날씨 온화하고요. 아니 본인은 뭐 기후 온난화 이런 거 그쵸? 뭐 아니 뭐 이분이 뭐 전기값이 아까운 사람도 아니고 그쵸? 뭐 안 좋으면 뭐 어디든지 이사 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냥 모든 인간은 그냥 적응해서 살면 돼.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쪽에 좀 둔감합니다. 예, 좀 둔감해요. 그리고 나이도 이제는 좀 많으시고요. 예, 이제는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을 3살 차인데 이제 예, 바이든을 공격했다가 이제는 자기가 공격받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잘 해야죠, 그죠? 예, 어쨌든 간에 CS인등 예, 반등해줬고요. 그렇지만 아직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은 윗골이 달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대체적으로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태양광 솔직히 미국이 안 막아주면 태양광 이거 어떡합니까? 그나마 좀 풍력은 좀 상황이 나온 것 같고 이 태양광은 사실 뭐 미국이 안 막아주면 뭐 중국이 다 먹겠죠. 뭐 전기차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물론 조금은 그래도 뭐 잘하는 데는 잘하지만 어, 예,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도 뭐 바보는 아니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어, 트럼프가 되면 예, 이쪽이 안 좋은 거는 좀 사실이죠. 뭐 심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뭐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있을지는 모르니까 또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솔루션 태양광도 장 초반 쭉 올라갔다가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그죠? 예, 요번에 이제 해리스가 음? 아직 정식 후보가 이제 아직 안 됐죠? 예, 예, 물론 뭐 거의 다 됐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제 뭐 계속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야 압도적인 우세가 승리가 점쳐지지 않는 한 이건 마음 놓을 수 없다. 예,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지금 뭐 분위기는 뭐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만, 예, 트럼프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다. 알고 있죠, 우리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대신에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한 풀 꺾였어요. 그죠? 트럼프 트레이드 하면서 예, 물론 이제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가 네,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너무 안 좋죠, 사실은. 네. 어쨌든 간에 전쟁 끝내기 해야 됩니다. 이거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하르비가 와도 누가 와도 끝내긴 끝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HD 여기 HD가 들어가는데 HD 현대건설기에 최근에 이제 뭐 말씀드렸습니다. 좋았죠? 네, 좋았는데 이제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게 올라갈 만큼 올라간 것은 다 아니겠지만 그러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가던 대로 이제 갔는데 왠지 이제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뀔 것도 같고 예,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뭐 트럼프가 되면 방산이 좋다. 아니 근데 방산은 바이든 때도 좋았거든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 드디어 30만 원 넘어갔어요. 신고가가 어, 현대 로템이 예, 어제인가요? 네, 또 신고가 자 역사적 신고가에 의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뭐 이쪽에 원래 실적 자체가 좋고 그리고 뭐 동유럽이라든지 또는 뭐 계속 중동이라든지 예,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다들 있다 보니까 예, 일단 좋을 수밖에 없었던 섹터였고요. 예, 그래서 이건 뭐 누구 때문에 더 좋다. 근데 좀 그 트럼프 빨은 좀 있긴 있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예, 관성의 법칙으로 올라갔다. 예, 물론 뭐 계속 올라가는 것을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예, 우리는 뭐 거의 두 종목 보고 있죠.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예, 특히 우리는 뭐 하나 그룹에 대해서 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실적도 좋고 예, 향후 전망도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카카오. 물론 뭐 저는 뭐 카카오보다 네이버다 했는데 네이버도 사실 안 좋긴 합니다. 그죠? 근데 일단은 그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일단은 금리가 인하로 가면 예, 당연히 이쪽도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좀 현 정부에서는 그닥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내내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는 또 비판적인 또 의견들도 좀 있죠. 사실 뭐 저도 뭐 분할 상장한다든지 예, 뭐 많이 그런 모습들이 좀 저도 좀 안 좋게 비판을 했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으시다란 말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4만 원은 그래도 유지를 해줬는데, 물론 오늘 뭐 다시 4만 원 쪽으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잘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하루아침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우리나라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플랫폼 사업도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물론 뭐 그동안 뭐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을 죽일 수가 없고요, 그죠? 예. 물론 쏘버린 AI. 예. 그래서 뭐 우리도 뭐 유튜브, 구글을 많이 쓰고 보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국내 네이버, 카카오도 분명히 예, 뭐 우리 또 카카오도 많이 쓰잖아요. 카톡. 하여튼간에 이 부분은 제가 또 차후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도 4만 원은 그래도 유지돼야 된 거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네, 다들 말씀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예, 감사합니다.